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588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587일인데 8일이라 했죠. 오늘도 8일인 것 같은데요. 맞죠? 땡겼죠, 어제.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이 588일이에요. 네. 오늘 그 성공은 당신 것 174페이지. 중간이죠. 이제 진상 고객은 과감히 버려라라는 오늘 89일이에요. 그럼 민규님이 정확할 건데. 그럼 오늘 89일입니다. 내가 중간에 589일이랍니다. 네, 그럼 589일로 가겠습니다. 중간에 그 진상 고객은 과감히 버려라 라고 했어요. 네. 바로 그렇게 도전적이고 싸울 듯한 태도로 진료실에 들어왔던 환자가 생각납니다. 여자는 제 자격증들이 진짜인지를 알고 싶어 했고 졸업장을 다 보자고 요구했습니다. 입증하지 않은 채 제가 모종의 돌팔이나 사기꾼이라도 된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여자에게 예약이 꽉 차서 그녀 같은 사례를 진료할 시간이 없고 상담한 것에 대해 청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환자가 왜 필요합니까? 이 여자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괴롭힐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을 잘 해주더라도 그들에게 골칫거리를 안겨줄 것이었습니다. 제가 늘 지킨 금언은 사람을 못 믿는 사람을 네, 믿지 마라. 시작해 주세요. 네, 뭘 시작할까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막 못 믿고 있어. 그러면 굳이 그 사람하고 관계를 계속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도 조금은 너무 이제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잘 설명 듣고 본인이 결정해서 같이 했는데 이제 핑계를 투사를 하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뭐 돈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 비난하는 경우가 막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과감히 그냥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신념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 상처 때문에 엄마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했는지 비난하면서 살았는지 어떤 그런 것들이 엄마의 습관에서부터 오는 거죠. 어제도 이제 부산에 수업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행복한 적이 언제 행복하냐 그러셨거든요. 언제 행복하냐라고 했더니 아이들 볼 때라고 하셨나요? 그 뒤에 계신 분이 좀 울먹울먹 하시니까 선생님이 왜 우냐 그랬더니 본인은 엄마를 그렇게 쳐다보고 엄마가 행복할 때 행복했고 엄마가 힘들어하고 뭔가 그러면 기분이 안 좋으면 본인도 그렇고 엄마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되어졌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만 생각하니까 야 이거 진짜 평생 엄마 얼굴만 보고 엄마 눈치만 보고 살은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엄마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걱정 근심을 그렇게 했던 거를 지금도 그렇게 걱정 근심을 저도 내려놨다가 또 하고 내려놨다가 또 하고 그런 것들이 아주 그냥 습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엄마 눈치를 보면서 또 저희 딸도 그렇고 제 얼굴, 제 표정을 다 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했던 것들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아마 사람을 믿지 못하고 그랬던 것 때문에 그런 걸 보고 그대로 자란 어릴 때 습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뭔가 사업을 하는 데는 굉장히 에너지를 5%의 사람인데 부정적인 사람이 근데 그 부정적인 5%의 사람이 95%의 에너지를 다 끌고 갈 수 있어요. 거기에 정신을 막 팔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그래도 이해하고 같이 함께 하려고 하는 어떤 협력 관계는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호킨스 박사님께서는 진상 고객은 과감히 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 사람들 자신이 못 믿을 사람들이니까요.
사람을 못 믿는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건 못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못 믿을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수업을 듣다가 선생님을 못 믿고 그러는 경우에 그러면 제가 굳이 들으라고 안 해요. 스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가 그래도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죠. 근데 어제도 막 뭔가 이렇게 의도를 얘기를 했어요. 그럼 선생님은 그 밑에 있는 의도로 해서 이제 설명을 막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제 내 얘기를 또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딱 이제 얘기를 딱 하시니까 아, 예 하고 바로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각성을 하고 내 얘기가 맞다라는 내 신념이 맞아라는 얘기들이 참 많거든요.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데 아, 안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러니까 다 우리를 위해서 그 에고의 신념을 내려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저변에 있는 그 무의식에서 내가 자꾸 투사하는 그런 부분들은 모든 것들이 다 투사라는 거를 점점 그냥 와닿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또 투사했네. 아, 그래. 또 투사했네. 아, 그래. 자꾸 외부를 보고 내 안에서 두려움을 외부로 보고서 자꾸 했던 것들이 이제 점점 이제 알아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자신이 못 믿을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못 믿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믿지 말고 아직은 좀 수업을 들어보세요라고 권해 보시기는 하지만 그런 분들은 조금 그냥 두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까지 끌어안을 수 있을 정도까지 됐을 때 다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들은 진실성이 전혀 없습니다. 왜 내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진실성이 없다는 거고요. 또한 그렇게 사람 조정에 능한 이들이 부리는 속임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뭐냐면 자기 자신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정말 많이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안 하려고 해요. 근데 그 한계가 있는 부분들을 사람들을 조정해서 내가 두려우니까 다른 사람들을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에 능한 이들이 부리는 속임수가 있다는 거죠. 그 속임수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두려움이 굉장히 많을 경우에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경우가 많아요. 모르죠, 그게.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주는데 그들은 우리를 화나게 만들어 자신들과 얽히게 하려는 방법으로 화나게 만드는 거죠. 우리를 입씨름에 끌어들여 우리가 스스로를 변호하는 입장에 놓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화나게 만들어가지고 얽히게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뭐예요? 얽히게 하는 방법으로 입씨름에 끼어들어서 내가 변호하는 입장으로 되는 거예요. 변호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잖아요. 가만히 움직임 없이 그게 이제 걸려드는 거잖아요. 걸려드는 거예요. 조작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래서 저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옛날에는 아 그게 아니고 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가만히 스탑하고 있으면 에너지가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변호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점점 그냥 변화할 필요도 없이 그냥 스탑하고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 얘기하다가 에너지가 공감이 안 되죠. 그럼 그냥 스톱을 하게 되는 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 그것을 경호 신호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난 정상적이고 품위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변호해야 합니까? 왜 내가 정상적이고 품위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변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변호해야 하는 것은 내면에 품위가 없는 사람을 상대할 때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시비 거는 것은 마음속에서 세상을 안 좋게 보며 안 좋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기들 시각에 맞서 우리 보고 스스로를 변호하라고 오만하게 요구하는 것이죠. 결코 응하지 마세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음 장에서 나누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이 부분에 엄청난 어떤 택을 거시는 분하고 연결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잘 들어오다가 요즘에 안 들어오세요. 이 호킨스 박사님 책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읽으면 좀 벗어날 수 있을 텐데
근데 안 들어오셨어요. 중요할 때 참 안 들어오시죠?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아마 해결은 되겠죠? 네. 그다음에 7장 사업 실적을 버려라. 실적을 버리라는 거예요. 사업 실적을 버려. 안 들려요? 아, 8장? 네네네네. 아, 맞아. 제가 이걸 끼워놨더니, 제가 책을 안 읽고 복사를 했더니, 맞네요. 7장 사업 실적을 버려라를 했고요. 그 다음에 8장 인정스러운데 무정. 인정스러운데 무정. 복사는 해놓고 그 밑에 깔려있으니까 왜 저러시지? 했어요. 네. 참 소리는 안 들려도 소통이 되고 있다는 게 너무 한 번씩 엉뚱하게 있잖아요. 제가 이러면서도 참 돈을 벌고 있답니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잘 못하는 것도 많은데 그냥 막 이렇게 해요. 실수도 많이 해요. 근데 돈은 벌어요. 웃겨라. 네, 7장 다 했고요. 네, 8장 인정스러운데 무정합니다. 179페이지예요. 이 장의 주제를 연구해 보면 이익은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익은 머리에서 나오지만 정작 성공은 가슴에서 나온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이익은 머리로 계산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지만 정작 뭐예요? 성공은 가슴에서 나온다. 가슴이라고 해서 여기 파헤치면 뭐 심장, 위, 내장이 나오잖아요. 가슴이 어디 있을까요? 가슴이? 네, 여기서가 아니라 200 이하의 의식에서는 진짜 머리로 하거나 그럴 때 이렇게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요. 저 사람 말이 맞긴 맞는데 기분이 나빠요. 의식 때문에. 의식. 175로 얘기하느냐. 진짜 500으로 수용하면서 350 정도로 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틀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슴이라는 거는 200 이상으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마음과 200 이하는 에고, 감정밖에 없다. 200 이하는. 근데 200에서 500까지는 마음이 있고 그다음에 감정, 에고를 골라서 쓸 수, 그러니까 감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음이 나온다 그러셨고, 500에서 600까지는 그 가슴의 길이라고 그랬고요. 완전 600 이상으로는 이제 깨달은 삶의 어떤 길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가슴으로는 의식이 높은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공을 하게 된다는 거. 이익과 성공은 차이가 큽니다. 당장의 이익과 나의 성공은 크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이익을 위해 사랑을 저버리고 편의를 위해 진실성을 굽히고, 편의를 위해서 진실성을 굽히는 거예요. 삶의 적대적인 것을 위해 삶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 남자들의 오랜 신념입니다. 대체적으로 남자들의 오랜 신념. 남자들이 조금 요새 어떤 남자분을 봤는데요. 그분은 이런 느낌이 없어가지고 신기했어요. 뭐지? 여자 반 남자 반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남자분들이 이렇게 이익에 굉장히 우선적으로 하고 어떤 진실성, 편의에 의해서 진실성을 굽히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이 수업을 듣다 보면 내 이익에 대해서 편의를 저버렸던 것에 대한 이익적인 거,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삶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기 싫어서 남자분들이 대체적으로 잘 안 들으세요. 근데 남자분들이 이걸 들었다면 엄청난 발전이 있죠. 의식성장이 되면. 진짜 그 파워는 엄청나죠. 근데 여자분들은 조금 그래도 진실성이 좀 있다 보니까 내가 이런 게 있었구나 하면서 이제 수업을 좀 막 듣고요. 나의 비리가 많으신 분들이 수업을 잘 안 들으세요. 그 비리가 있는 거. 이렇게 드러내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오랜 시간 10년 넘게 들어보니 본인들은 모르시죠.
저거 이상해. 저거 뭐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변했고, 변한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선생님도 변하셨지만 저 역시도 제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 수용이 점점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되더라고요. 네. 이런 신념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신념은 믿음이죠. 나의 삶의 믿음이에요. 모든 남자가 외우고 있는 매우 섬세한 옹호 체계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승리하라. 승리하라. 이겨라.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이겨라. 남자니까 나가서 지고 오지 마. 어릴 때부터 신념인 거죠. 남자니까 다 이겨야 돼. 지고 오지 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남자가 어디 질질 짜냐. 여자아이들은 조금 더 울어도 좀 칭얼거려도 봐주시고 어른들이 뭐 남자들은 3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3번 이상 울면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몰래 눈물이 나도 몰래 숨어서 울고 그런 경우 승리해라. 승자가 다 차지한다. 어릴 때부터예요. 사려는 사람이 알아서 조심하라. 이익을 취하고 신용은 포기해라. 신용을 쌓아야죠. 근데 이익을 취하라고 했고 어릴 때부터 이런 신념대로 컸다는 거죠. 강인함과 남자다움에 대한 생각 자체가 이런 데다가 거기에 냉정하고 계산적이고 뭘 인정하고 무자비하고 비정하고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죽일 수 있는 능력까지 보태져 진정한 남자다움이 왜곡된 결과로 벌어지는 것이 세상의 범죄들이고 그에 대해 세상은 끝없이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더 신념이 더 강해져야 되고 이익을 먼저 추구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씩 뭐 강의 들을 때 선생님 그러잖아요. 남자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남자들이 더 불쌍해 불쌍해. 표현도 잘 못하고 꿋꿋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근데 그렇게 살아오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더 불쌍해라는 말씀을 전에 하셨던 것 같아요. 끊없이 대가를 치르죠. 거기에 대한 대가를. 그래서 삶의 적대적인 것이 삶에 좋다고 믿거나 독이 되는 사상이나 감정이 사람들에게 이롭다고 믿거나 증오가 힘이라고 믿는 오랜 신념은 오랜 믿음이요. 모두 심하게 왜곡된 치명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이들에게 말뿐인 감탄사를 던질 수는 있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솔직히 그들을 흉물로 여기거나 인간의 가능성이 기괴한 모습으로 망가진 예로 여깁니다. 이들은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사악한 존재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사업을 할 때는 삶의 적대적인 것을 세심하게 합리화해서 정당화하고는 그것을 지지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이런 신념에 오래도록 설득력을 제공한 사람들을 살펴봅시다. 가슴이 바탕하는 것은 물렁하거나 나약하거나 남자답지 못하거나 취약한 것이며 얼간이, 기 얇은 사람, 겁쟁이, 호구나 그렇게 한다는 생각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생각은 약점과 강점을 구별 못해 헷갈리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잘 따져보면 인정스러움이 강점이고 무정함은 오히려 약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정하다는 것은 신경을 안 쓰는 거, 정을 안 내는 거잖아요. 그게 오히려 약점이고 인정스러움이 오히려 강점이다. 인정스러움.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심을 갖고. 네. 그래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모든 용기는 가슴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단호한 용기는 사자의 심장처럼 강인합니다. 단호한 용기. 윈스턴 처칠이 제2차 세계대전을 맞아 원칙에 바탕했을 때 아무도 그를 물렁하거나 나약하다고 비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자의 심장을 드러내 무슨 일이 있어도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편의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무정함을 자랑하는 사업가들이 많습니다. 의기양양하게 나는 무정한 사업가라고 말합니다. 제게 그런 말은 정반대로 의미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무정한 동시에 멍청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정하면 사업에서 매우 큰 대가를 치릅니다. 무정한 것은 재앙입니다. 가장 빠르게 사업을 망치는 길입니다. 생각이 비슷한 이들에게 일시적으로 감탄을 자아낼 수는 있지만 무정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곤 그게 다입니다. 잠시 일시적으로 감탄은 있어요.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근데 서로의 이익 때문에 나중에는 뭐야? 오래 가지 못한다. 그 관계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성 있게 가슴으로 우러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진실성 있게 하고 싶은데 우리가 신념 때문에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신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잊혀질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할 뿐 존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존경은 차이가 큽니다. 사람들이 말만 따를 뿐 존중하지는 않습니다. 비열함이 맞이할 운명은 비열함 자체입니다. 처음에는 뭐 좋은 거 같아서 딸타가 다 뭐예요? 이거 아니구나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처에 갔다가 이렇게. 그래서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 일시적일 수는 있으나 끊임없이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는지. 근데 그걸 또 너무 또 정으로만 가가지고 뭔가 내가 사업적인 거를 또 사업적인 걸 하신다면 사업적으로도 같이 함께 진실성 있게 이야기를 하는지 사업적인 게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진실성 있게 말을 못하고 있는지 뭐 여러 가지가 다 있겠죠. 네. 이익과 성공을 주의 깊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이익과 성공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보라는 거죠. 단순한 사람들은 이익과 성공이 완전히 같은 것이라고 짐작하거나 이익하고 성공이 그러니까 이익을 보지 마라.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을 놓으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작하거나 완전히 같은 것이라고 짐작하는 거예요. 이익과 성공. 짐작하거나 돈 많이 버는 것, 이익, 성공이 모두 같은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영화배우나 유명인의 자살 사건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은 그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막 있잖아요. 행복하게 막 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자살을 하는 경우 힘들었다는 거죠. 내면에서는 고통스러웠다는 거야. 그런 경우 참 많잖아요. 근데 그 모든 돈과 명성이 그들에게는 큰 보탬이 되지 않은 듯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과 명성이 그들에게는 보탬이 되지 않았다. 내 행복과는 편안함과는 다른 부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 그 능력 때문에 막 일시적으로 할 수 있으나 내면의 행복과는 전혀 다르다. 저는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경험해 봤죠. 경험해 보셨나요? 진짜 내면에서 행복해야 되거든요. 아직도 완벽하게 행복이라는 것이 뭐 이제 이제 계속 청소해 가는 것 같아요. 행복해져 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계속 끊임없이 신념을 찾고 또 내려놓고 신념을 찾고 내려놓고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비밀은 이렇습니다. 성공은 오직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은 어떻게 오직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다. 찡하니 감동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로는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계산하는 것, 생각하는 것. 답을 어제도 그러시더라고요. 적는다고 신념에 대해서. 적기만 해서는 머리로 이해해서 적기만 했는데 그게 에너지 장에서 해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질문하고 신념 발표하고 에너지가 재맥락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용기를 내서 재맥락을 해야 된다. 그래 재맥락한다는 건 맥락, 에너지가 전환되는 거랑요. 머리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시험 치면 의식 공부 들으시는 분들 시험 치면 다 100점이다. 그럼 머리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 머리로 한다고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가슴의 길, 감동, 뭔가 진실성 있는 에너지, 의식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에너지, 의식, 빛, 소리, 아무것도 그냥 고요한 상태, 밝은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머리로는 기껏해야 즐거움에서 얻는 일시적인 만족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즐거움은 행복과 동일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고급 음식, 멋진 환경, 비싼 차, 모피, 옷, 보석, 높은 인지도 같은 즐거움이 삶에 가득한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내면에서 불꽃이 꺼집니다. 어떤 거요? 즐거움과 행복은 동일하다고 하는데 아니다라는 거죠. 즐거움은 뭐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고급진 맛있는 뭐 음식을 먹고 즐겁고 멋진 환경이나 차, 모피, 옷, 보석 이런 것들이 나의 즐거움은 순간 가질 수 있는데 내면의 행복과 기쁨은 내면에서 오는 기쁨은 하고는 다른 차원이다라는 거예요. 전 이거 확실하게 많이 느꼈죠. 뭐 돈 벌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돈을 벌었는데 의부증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의부증은. 그게 어릴 때 신념에서부터 온 것이다라는 거를 해결하고. 의부증이 돈 많다고 해결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붙여 다니나요? 남편은? 아니라고. 내 안에서 내가 해결이 되니까 무엇을 하든 남편이 있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뭐, 그냥 저분은 저분대로에 그냥 하고 있는 걸 인정하고. 나는 내가 하는 거에, 그냥 제가 하고 있는 거에 그냥 열심히 제가 하는 거고. 그런 거에 이제 막 주위를 막 깊게 보고 뭐 관심 갖고 이런 거에서 벗어나니까 제가 자꾸 자유로운 해방이 되더라고요. 집착하던 거에서 엄청 집착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해방이 되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확실히 그들은 성공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외부에서 있는 것들로는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의식 공부를 들으면서 끊임없이 계속 신념 그 뿌리에 화분 안에 씨앗 그거를 해결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외부에서 보여주는 표면적인 걸 가지고 막 한다는 거죠. 표면적으로. 그래서 제가 야, 저 같으면 진짜 옛날 같았으면 차 벌써 한 2번 정도는 바꿨을 거예요. 차도. 벌써 한 2년 정도 타고 지금 4년 넘었거든요. 5년 차 가고 있거든요. 한 2번 바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안 바꾸고 있어요. 어제도 나가다가 박았는데 제 차는 괜찮아요. 박아도 뭐 제 차는 뭐 새 차였었어. 비싼 차였어. 내 거도 박으면 그냥 마음이 막 뭉클하고 그냥 뭐 상대방 차까지 막 뭉클하는데 제 거는 뭐 보지도 않았어요. 뭐 바뀌었겠지. 제가 박았으니까. 뭐 어차피 여기저기 바뀌었는데 뭐 하면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몰라요, 그냥. 막 타고 다니고, 안전하게만 타고 다니면 되는 거야. 외관상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전혀 제 차에 대한 이제 남의 차를 박았어서 이제 슬픔은 했는데 그 주차장에서 이렇게 앞에 차가 막 그 대면 안 되는데 차가 돼 있으니까 이게 빼는데 차체가 길어가지고 이렇게 오른쪽 차를 박았는데 어쨌든 제 차에 대해서는 저 차만 해결해 주면 되고 제 차는 아무 뭐 느낌이 없어요. 쳐다도 안 봤어요. 얼만큼 뭐 들어갔는지 어쨌는지. 편한 거 있죠. 그래서 야 편하다.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면에 진짜 기쁜 그 행복 있잖아요. 그런 기쁨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 가슴에서 느끼는 거, 감동. 내 안에서 내가 나에게 감동이 있을 때 누구에게 감동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게 파장이 일어나요. 근데 내가 나한테 감동이 없어. 그럼 머리로 자꾸 얘기하는 거죠. 입으로. 그럼 그건 한계가 있어. 입으로 머리로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면은 힘이 많이 들어. 많이 얘기해. 그러면 저녁에 기절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랑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이 제가 말하고 싶은 공허한 승리입니다. 공허한 승리.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들, 공허한 승리고 어떻게 승리는 내 안에서 내가 진짜 내 내면에서 느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도요.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내면에 내가 진짜 행복한가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뭐가 불편하지? 불편한 거는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다음에도 계속 가지고 간다. 요번 생에서 진짜 몇천 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걸 다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맞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엄청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저도 막 느껴지거든요. 네, 의식 성장이 일도 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일 되기가 힘들어요. 한 생 다 갔을 때. 또 엄청나게 제가 막 100, 150, 175에서 못 벗어나던 것들을 조금씩 벗어나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함께 오늘도 행복하고 내면에서 느끼는 기쁨을 한번 느껴보시고요. 내일 또 6시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